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6회차 실무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실무 수행 평가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66회차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복구 해주시고요. 자, 회사 이름은 주바람바람이고 회사 코드는 2166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우리 회사가 어떤 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선풍기를 제조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먼저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법인 기업이고요. 7기고 2024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실무수행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수행 1번은 재무회계와 관련이 되어 있고 거래자료 입력입니다. 자, 1번 내용을 보시면 우리 영수증이 있고요. 자, 지금 이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이죠. 그죠? 자, 우리 적격 증빙이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3만 원 초과 거래를 했을 때에는 적격 증빙을 잘 수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수치를 한다든지, 그죠? 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치를 한다든지, 또는 현금 영수증을 수치를 해야겠죠. 그죠? 자, 그런데 3만 원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반적인 간이 영수증을 수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가산세를 매기고 있고요. 가산세를 매기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영수증 수치 명세서라는 것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택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택시 요금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택시 회사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이 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산세가 예외고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숙지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하시면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설명 보도록 할게요. 영업부 직원 전현무가 출장을 갔고요. 택시요금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수행과제 1번을 보시면 거래자료 입력을 해주시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 2번과 1번 서식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부가세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 자, 날짜는 1월 25일입니다. 우리 영수증 중간 부분에 보시면 거래 일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택시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금으로 분계를 할게요. 분계하실 때 차변, 대변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영업부 직원이죠. 여비교통비 넣어주시고 800번대. 금액은 35,000원. 자, 거래 자료는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찾아주셔야겠죠. 결산 재무제표 메뉴에 있습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자, 들어가 주시고 영수증을 보시면서 거래 일자 2024년 1월 25일. 자, 상호는 상록운수. 자, 성명은 대표자 이름 김태경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주소 넣어볼게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세 번째에 또 넣어주시고 거래 금액 35,000원.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구분을 체크를 했을 때 이렇게 15번부터 35번까지 하나의 창이 뜨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이 가산세를 제외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격 증빙을 수치를 못했어도 가산세를 매기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금융과 보험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가산세 매기지 않고 국가와 거래를 했다. 자, 그리고 전기, 통신, 방송 용역, 국외에서 공급한 것, 그리고 28번에 보시면 택시 운송 용역도 가산세를 제외하겠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리고 송금 명세서를 제출을 하면 우리가 계좌이체를 했을 때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를 제외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번부터 35번까지 잘 보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출문제를 푸시면 계속 나왔던 부분만 유사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아마 외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송 용역 클릭을 해주시고 계정 과목은 여비교통비였습니다. 800번대. 적요는 입력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저는 택시 요금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그래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 2번부터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탭 클릭을 해주시면 불러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불러오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세서 2 불러오기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택시 용역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죠. 그리고 16번은 100만원. 앞전에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입력되었던 내용들도 땡겨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 두 개를 합쳐주면은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 자, 12번에 명세서를 제출해라. 이 말은 가산세를 매기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기 해주시고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눌러주셔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어음 관련 분계입니다. 자, 자료 설명부터 볼게요. 2월 15일이고요. 서원산업에 수취했던 전자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 20만원 차감하고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먼저 보시면 서원산업이 발행을 해서 우리 회사에 지급을 했고요. 전자어음, 전자로 발급을 했죠. 자, 그리고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급기일이 7월 15일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저희는 7월 15일까지 이 전자어음을 잘 가지고 있다가 지급기일이 되면 우리 은행에 가셔서 1,000만원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2월 15일 날 우리 은행에 빨리 가서 돈을 받고 왔죠. 자, 그러면 할인료라는 2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받는 거예요. 자, 이때 계정 과목은 매출 채권을 받으러 오면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을 만기일 전에 은행에다가 싸게 처분을 하고 손해를 봤다.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분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기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가서 할인했다. 그러니까 싸게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할인료를 제하고 나머지만 받아간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를 보시면 거래 자료를 입력을 하시고 매각거래, 처분거래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자금 관련 정보를 받으러 온 현황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영을 하실 때에는 F3번을 눌러주시면 반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2월 15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대변부터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받으러움을 은행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자산 감소시켜주고 이 받으러움은 서원산업이 발행을 했죠. 거래처 꼭 걸어주시고요. 금액은 1,000만원이었나요? 1,000만원이네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해서 할인료 20만원을 제하고 받았죠. 자, 차변에 20만원 넣어주시고 자, 그럼 20만원 제외하면 980만원을 당좌 예금으로 받았고 은행은 우리은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계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 체크해 주시고 F3번 눌러주시면 하단에 받으러움 관리가 뜨죠. 자, 어음 상태는 2번 할인으로 들어가 있고 어음 번호는 F2. 자, 눌러주시면 저희가 1월 15일 날 받으러움을 수령을 했을 때 입력했었던 1,000만원이 자동으로 뜹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반영이 되고 자, 할인 기간은 우리은행이었죠. 우리은행 넣어주시고 지점은 삼성이라고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만약에 할인율이 우리 문제에서 지문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면 입력을 해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할인료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그냥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금 입금 보도록 할게요. 자, 견적서를 봐주시면 저희가 서구전자에다가 견적서를 보냈고요. 공급자 입장입니다. 자, 451만 원을 매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2번을 보시면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45만 1,000원을 맡기신 금액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수령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설명 볼게요. 자료 1번은 판매 주문에 대한 견적서입니다. 자, 2번은 판매 주문에 대한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받았고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4월 10일로 바꿔주시고 차변에 보통예금 돈 들어왔죠. 거래처는 국민은행. 자, 금액은 45만 1,000원입니다. 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계약금을 받았죠. 그래서 선수금, 부채로 처리를 해주시고 선수금은 또 거래처 걸어주셔야 돼요. 서구전자로 거래처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무수행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은 부가세 관련 문제입니다. 자, 1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셔야 돼요. 자, 자료 설명부터 바로 볼게요. 1번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거래 명세서다. 자, 2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55만 원은 자기압 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달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외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래 명세서를 보시면 공급자는 우리 회사고요. 공급받는 자, 세방기업이고 날짜와 공급가액, 세액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가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월 5일이고요. 자, 유형은 11번 과세죠. 세금 계산서 매출 11번 과세에 무선 선풍기 넣을게요. 수량은 100개였고 단가는 20만 5천 원. 그 다음에 거래처 걸어주시고 자, 저희가 지금 수행과제를 보시면은 발급하고 전송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송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자세금은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시면은 저희가 직접 전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넘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분계는 3번 혼합으로 잡아주시고요. 대변은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차변, 돈 받은 것만 적어 볼게요. 자기압 수표로 받았다. 자기압 수표는 현금이고요. 자, 현금으로 받은 돈은 255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죠. 따라서 외상 매출금으로 나머지 차액 2천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들 등록을 해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전송까지 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부가가치세 두 번째 메뉴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리하겠다. 메뉴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날짜는 4월달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세방기업 미전송으로 뜹니다. 그죠? 자, 앞쪽에 네모 박스 클릭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는 전자발행.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반영되어 있고 확인. 자,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모양이 뜨죠? 자, 발행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발행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전송까지 해주셔야겠죠. 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상단에 두 번째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더 좋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사이트가 뜰 거고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 미전송 클릭을 해주시고 매출 조회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발행했었던 전자세금계산서가 뜨고 미전송이라고 떠 있을 겁니다. 노란색 버튼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제가 미전송을 체크했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자, 해제하고 다시 한번 매출 조회를 하면 세방기업은 전송 성공이다 라고 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참고로 내가 발행했던 것을 취소하고 싶다. 자, 하단에 보시면 취소 버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죠? 취소하시고요.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발행했다. 그러면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전자 발행이 떴죠. 그러니까 전자로 발행이 완료가 되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번은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4월 10일 날 우리가 계약금을 수령을 했고요. 계약금 수령한 만큼 세금 계산서 발급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자료 설명 보시면 4월 10일 계약금을 수령한 후에 발급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2번 보시면 노조 파업이 발생을 했고 자,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이 해제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해제일은 5월 10일이고요. 자, 계약 해제일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을 받았을 때에도 현금으로 받았죠. 계약 해제할 때도 다시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저희가 수행하셔야 될 과제는 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까지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 계약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했던 200만 원을 마이너스 음수로 다시 이렇게 한 장 더 끊어 주시면 두 개를 합쳤을 때 빵원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4월 10일로 들어가 주시고 자, 그럼 기존에 발급했던 계약금 220 있죠? 자,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수정 세금 계산서를 클릭을 합니다. 자, 수정 사유는 계약 해제죠. 4번으로 클릭을 할게요. 계약의 해제 4월 10일. 자, 그럼 당초 날짜가 이렇게 뜰 거고요. 자, 참고 사항을 눌러주시면은 계약 해제했을 때 작성일은 언제로 하라고 되어 있나요? 계약 해제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당초 날짜로 들어오죠. 근데 저희는 계약 해제일은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로 바꿔주셔야 돼요. 5월 10일. 자, 마이너스 음수로 끊겨 있죠. 확인. 자, 입력되었습니다. 자,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계약 해제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월 10일이었네요. 5월 10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저희가 5월 10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수정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저희 분계에 혼합으로 잡혀 있을 텐데 하단의 분계까지 다 수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대변에 제품 매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선수금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차변에는 현금을 지급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현금으로 잡아주시고 마이너스 220만 원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계를 선수금, 현금으로 넣어주시는 것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넘어가셔서 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넘어오시고 날짜는 5월 달이었죠. 자, 그럼 미전송 마이너스 200 뜹니다. 자, 체크해 주시고 아까 당초에 발급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전자 발행 클릭, 하단에 발행 클릭. 두 번째로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 로그인 해주시고 자, 미전송 체크 매출 조회. 자, 미전송 떠 있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발행 버튼 클릭.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자, 그런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조회를 눌러주시면 전자 발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수정 발급하실 때에는 계약이 해제되었다. 그럼 계약 해제일은 5월 10일로 수정을 발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우리 3번 문제는 부속 서류 작성입니다. 부속 서류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료 1번은 부동산 임대 계약서고요. 계약서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그리고 임대료에 대해서 발급을 했다.
하겠다. 자, 9월 임대료 200에 20만 원을 저희가 발급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하는 입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설명 바로 볼게요. 자료 1번은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 관련 서류고요. 2번은 9월분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고, 자, 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계좌에 입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죠. 우리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합니다. 자, 수행과제 볼게요. 1번, 임대료에 대한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게요. 저희가 수행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9월 1일로 바꿔주시고요. 유형은 저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입장이죠. 그래서 매출 쪽에 11번 과세. 자, 품명은 9월분 임대료 적어볼게요. 9월 임대료 220. 자,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죠. 거래처는 해신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면 전자입력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자입력 해주시고, 자, 분계는 3번 혼합. 자,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이 자동으로 뜰 텐데, 저희가 임대료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임대료 수입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바꿔주시고, 차변의 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보통예금으로 2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 대변이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분계를 클릭을 해주시고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바꿔주셔야 돼요. 자, 우리 수행과제를 보시면은 우리 자료 설명 쪽에 보시면 임대료는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라고 했죠. 자, 따라서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신한은행 쪽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을 누락시키면 나중에 입력 다 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실 때 신한은행의 그 잔액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처 부분도 잘 신경 쓰셔서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2기 예정 신고고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간주 임대료는 2.9%로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가가치세의 첫 번째 메뉴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찾아볼게요. 들어와 주시고 2기 예정이죠. 그러면 7월부터 9월까지. 자, 상호는 F2 눌러주셔서 해신전자 불러올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계약서를 보면서 하나씩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실 월세 계약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건물의 소재지가 있고요. 자, 용도는 사무실이고 면적은 95제곱미터, 보증금은 1억입니다. 그죠? 월세는 200만 원에 부가세는 별도 20만 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금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넘어왔었죠. 자, 계약금은 1,000만 원이고 잔금은 9천만 원. 두 개를 합쳐주시면 계약금 1억이 되겠네요. 자, 9월 1일부터 부동산을 넘기겠다라고 했고 임대차 기간은 9월 1일부터 24개월, 2년으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월세는 신한은행으로 입금을 받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주 임대료라는 거는 월세 보증금이 1억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보증금의 특성은 1억을 가지고 있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다시 돌려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이 1억을 받아서 은행에 예를 들어 적금을 한다, 예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금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자에 대해서도 매출액으로 보고 10%를 임대료로 간주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임대료에 대해서 어쨌거나 부가세 10%를 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계산식은 어차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줄 건데 간략하게 계산해 볼게요. 1억에다가 2.9% 이자율을 곱해주시고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치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7월부터 9월까지는 9월 한 달간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2024년도에는 366일이고요. 9월 한 달간은 30일이죠. 이렇게 나온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 금액을 간주임대료라고 보고 여기 곱하기 10%를 부가세로 납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금액을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잘 해주셔야겠죠. 그죠? 자, 등록해 볼게요. 자, 층수는 우리가 2층이고 201호입니다. 자, 면적은 95 넣어주시고 용도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자, 임대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년간이었죠. 그럼 2026년 8월 말일까지로 잡아주시고 보증금은 1억이었고요. 월세는 200이었습니다. 부가세는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월세만 200 넣어주시고 만약에 관리비가 있다 그러면 입력을 해주시고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비워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자율이 3.5%로 들어가 있죠. 지금 24년도에는 3.5%로 나와 있는데 23년까지는 2.9%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옛날 기출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2.9%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좀 변경을 할게요. 자, 상단의 이자율을 클릭을 해주시면 3.5%로 들어가 있죠. 지문에 맞게 2.9%로 바꿔주시고 적용. 자, 그래서 2.9%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 보증금 이자 237,704원이 간주임대료예요. 그러면 여기에 10%를 매출 세액으로 잡고 부가세를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수행과제 2번까지는 했고요. 3번 볼게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클릭을 해주시고 9월 말일 30일. 자, 유형은 우리 간주 임대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값이죠. 따라서 증빙이 없다. 14번 건별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무증빙일 때 선택을 하는 거죠. 분명은 간주임대료라고 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에는 저희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에서 보증금 이자, 하단에 보증금 이자 있죠. 237,704원을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우리 건별이라는 특성상 237,704원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여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가세는 10%. 자, 거래처는 생략을 해주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뜨죠. 그러니까 이 부가세에 대해서 매출 세액으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제품 매출한 게 아니죠. 그래서 대변을 차변으로 바꿔주시고 저희가 이만큼을 부가세로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다라고 해서 세금과 공가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800번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매출 세액으로 납부해야 된다. 대변에 부채 증가. 그 다음 부가세는 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 세금이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으로 차변 쪽에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금액은 공급가액이 뜰 텐데 23,770원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에 대해서만 분계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했고요. 4번 볼게요. 자, 9월 분에 대해서 부가세 예정 신고서에 반영을 하시오.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 주시고 7월부터 9월까지. 자,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은 건별이었죠? 과세 쪽의 건별은 기타 쪽으로 땡겨갑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땡겨왔고, 저희가 아까 입력했었던 9월분 임대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었죠? 그래서 1번 쪽에 포함된다 라는 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행을 다 했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4번 볼게요. 4번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신고서와 부속 서류 작성하기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고요. 자료 1번 있고, 자, 자료 2번, 3번. 자, 자료 설명 볼게요. 자, 자료 1번은 하남전자의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제를 신용카드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증빙이 지금 몇 개인가요? 2개죠. 그죠? 전자 세금 계산서 1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발급을 했죠. 자, 이렇게 이중으로 발급했을 때에는 전자 세금 계산서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입력을 하실 때 매출 과세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카과로 등록하시는 거 아닙니다. 과세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를 작성을 할 때 특히 자료 1번 같은 문제가 꼭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중복 발행했을 때에는 11번 과세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은 개인한테 제품 판매하고 신용카드 발급을 했고 자료 3번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라고 합니다. 수행과제 1번 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 세금 계산서와 관련되어 있으면 전자 입력해 주시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 작성해 주시고 3번은 부가세 확정 신고서까지 작성을 하시는데 자, 홈택스로 전자 신고를 할 거기 때문에 만원 공제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료 1번. 자, 자료 1번 저희가 하남전자에 지금 300에 30만원 매출했고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보시면 300에 30이죠. 그러니까 중복으로 발행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날짜는 10월 5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중복으로 발행했을 때는 11번 과세로 등록하기로 했죠. 자, 수량 넣어주시고요. 단가는 30. 거래처 걸어주시고 전자에 체크해 주시고 자, 이때 분계는 카드로 걸어주시는 거예요. 카드로 걸어주시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보시면은 매입사는 신한카드사다 라고 적혀 있죠. 신한카드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럼 외상 매출금 걸리고요. 신한카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자, 따라서 과세 쪽으로 넣고 분계를 카드로 걸어주셔야 신용카드 매출 전표 쪽에 반영이 될 겁니다. 이 부분 유의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자, 날짜는 11월 20일이고요. 55만원. 자, 그러면 날짜 바꿔 볼게요. 11월 20일. 자, 카드로 매출했죠. 그러면 17번 카과, 카드 과세. 자,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였고요. 확인. 자, 제품 매출이라고 적을게요. 자, 우리 카과를 입력하실 때 공급가액에 공급 대가, 즉 부가세 포함한 금액 55만 원을 넣고 엔터를 쳐주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나눠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박수민한테 매출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분계는 4번 카드로 걸어볼게요. 자, 그럼 외상 매출금에 신한카드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은 또 현금 영수증 발행을 했고 김수철에게 33만원에 공급대가 33만원 발행을 했죠. 자, 날짜는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자, 현금 영수증 과세기 때문에 현과 22번 현과 잡아주시고요. 제품 매출로 잡아볼게요. 자, 현과도 마찬가지 부가세 포함한 금액 33만원을 넣고 엔터를 쳐주시면 자동으로 나눠집니다. 자, 분계는 1번 현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다 해주시고 그 다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로 들어가셔야겠죠? 저희가 매출했고 발행했기 때문에 발행 집계표 들어가 주시고 저희가 지금 2기 확정으로 넣어 주셔야 되죠. 10월부터 12월. 자, 그리고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불러오기,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여기 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인 공급 대가로 반영이 될 거예요.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죠. 땡겨올 거고, 자, 과세 매출이고 신용카드일 때 이 부분에 반영되고, 현금 영수증에다가 과세일 때는 또 여기 체크한 부분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게 있다. 중복으로 발급한 게 있다. 그러면 330만 원 반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11번 과세 입력하고 4번 카드로 분계를 했죠. 자, 그래서 카드 쪽에 330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330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10월부터 12월까지. 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겠죠. 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저희가 매출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세금 계산서 발급한 부분은 1번 쪽으로 땡겨 올 거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3번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빠뜨리면 안 되는 거 있죠. 자, 부가세 신고서를 홈택스로 신고를 할 테니 만원 세액공제를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번에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에 만원, 전자신고하면 만원 빼주고 있습니다. 만원 넣어주고 종료를 하시면 만원 빠진 금액 27번 이 금액을 신고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상단의 저장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 관련된 내용들 문제 풀어볼게요. 11번. 자, 5월 10일 날 수정 세금 계산서에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오.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시면 되죠. 자, 5월 10일. 자, 저희가 직접 발급했던 수정 세금 계산서였죠. 상단에 수정 세금 계산서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맨 위에 4번 계약의 해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코드를 물었기 때문에 4번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자, 세방 기업에 전자로 발행된 게 얼마인가?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얘들은 종료시킬게요. 자, 1기 확정 4월부터 6월까지. 자, 매출 쪽을 물었죠? 매출 클릭하고요. 세방 기업 보시면 한 장 발행했다. 정답은 한 장으로 입력해 주시고, 자, 13번. 이번에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를 하시면 되고,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발급 매수는 얼마인가? 몇 매인가? 자, 전자 발행한 거 30일 적혀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들어가시고요. 2기 예정의 간주 임대료는 얼마인가? 자, 공급가액 명세서 2기 예정이죠. 7월부터 9월까지. 자, 불러오시고요. 자, 보증금 이자 있죠? 23만 7,704원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5번은 부가세 신고서 조회해 주시고요.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 물었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2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 불러오시고 1번. 자, 금액 물었죠? 2억 5,200만 원을 정답으로 체크. 자, 그 다음에 16번은 2기 예정 때 그 밖의 공제. 14번은 얼마인가? 세액을 물었죠? 자, 14번 보시면은 13,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자,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작성되는 부가세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야 됩니다. 1번은 계산서 합계표.
자, 그러면 계산서 면세와 관련되어 있는 게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신고서를 봤을 때에는 부가세 신고서이기 때문에 면세에 대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과표 F7번 클릭을 해주시고 자, 면세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계산서 발급 금액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계산서 합계표 제출해 주셔야겠죠. 자, 2번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자, 기타를 클릭을 해주시면 역추적 쪽에 간주 임대료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도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3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16번 쪽인데 16번에 금액이 없죠.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금액 합계표. 자, 저희가 수령했다라고 하니까 매입 쪽을 봐주셔야 되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게 있다라고 들어가 있죠. 자,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금액 합계표도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들어가서 과세 매출분 합계는 얼마인가?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까지. 자, 불러 오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를 읽으시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5번을 물었습니다. 5번 합계 418만원을 정답으로 체크. 자, 그 다음에 20번 부가세 신고서 조회를 19번 봐야겠네요. 부가세 신고서 조회해 주시고 2기 확정에 1번이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이번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불러와 주시고 자, 1번 2억 7,30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기 확정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 27번. 자, 27번 맨 마지막 보시면 되겠죠? 2,431만 3,200원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특히 2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10,000원 넣었던 거 있죠? 맨 마지막 문제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요거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10,000원을 빠뜨렸다 그러면 27번, 20번 문제를 틀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넣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무수행 3번. 자, 실무수행 3번은 결선 문제고요. 재무회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쭉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 자료 참고해서 결산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동 결산은 직접 1번 전표에 차변, 대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2월 31일 현재 성급 비용은 공장 화재 보험료이다. 자, 11월 1일 날 가입을 했고요. 1년분이고 120만 원을 선납하고 자산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1월 1일에 성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겠죠. 그죠? 120. 그 다음에 뭐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때 문제가 있죠. 그죠? 저희가 11월, 12월은 2024년도에 해당을 하는데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120만 원 12 나누어 주시면 한 달에 10만 원 꼴이죠. 그러면 단기에 20만 원의 보험료를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2월 31일에 단기의 보험료는 11월, 12월 두 달치에서 2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넣어주시고 자, 그럼 120 중에 20만 원은 성급 비용이 아니죠. 차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20만 원을 차감시켜 주셔야 돼요. 자, 이 분계를 직접 차변, 대변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공장 화재보험료이기 때문에 제조 쪽 500번대로 넣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12월 31일 자, 차변의 보험료, 단기에 발생한 보험료다.
500번대 20만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내년 비용이 아니죠. 성급 비용을 차감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산 감소 대변 쪽에 2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동 결산입니다. 자, 1번 법인세 등을 계상하려고 한다. 중간 예납세액, 중간에 미리 납부한 세액이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자, 그러면 선납세금을 저희가 찾아주셔야 되고요. 선납세금은 저희가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자산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재무상태표 12월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차액이 뜬다라고 뜰 텐데 저희가 결산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차액이 계속 뜰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선납세금은 자산 쪽에 있고 자, 16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저희가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액 다, 전체 다 수동으로 분계를 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차변에 법인세 등이라고 적고 2,800이죠. 자, 그 다음에 대변 쪽에는 선납세금을 정리합니다. 1,620만 원. 1,620만 원을 미리 납부했습니다. 자, 그럼 2,800에서 1,620만 원 빼고요.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뺀 금액을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주고 자, 미지급 세금으로 잡는 이유는 저희가 24년도에 발생한 법인세는 25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31일 현재는 납부를 안 했죠. 그래서 나머지 차액을 미지급 세금으로 잡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하단 부분에 적을게요. 두 번째는 자, 일단은 자동 결산이죠. 그래서 자동 결산에 들어가 주시고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고 자,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시면 우리 법인세를 입력하는 칸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미지급 세금만큼을 잡아주는 거예요. 미지급 세금 있죠? 그만큼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반 전표 입력에 또 들어오셔서 12월 31일로 법인세 등으로 1,620만 원 잡고 대변에 선납세금 1,620만 원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한꺼번에 일반 전표로 직접 입력을 한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 세금을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고 선납세금 정리하는 거는 일반 전표에다가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첫 번째 하는 게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입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나는 2번이 더 편하겠다. 그러면 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변에 법인세. 자, 그럼 법인세 등 있죠? 2,800. 자, 그럼 대변 쪽에 선납세금 정리, 자산 감소 시켜주고 1,620. 자, 그러면 두 개를 뺀 금액. 자, 하단에 차액 뜨죠? 1,180만 원을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1,180만 원.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번에 분계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무리 자동 결산이다라고 해도 저희가 직접 분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말 재고자산 현황을 볼게요. 자, 원재료와 제품이 이만큼 남아있다라고 하네요. 자, 기말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 재무제표 첫 번째 메뉴 눌러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말 원재료 찾아주시고요. 2,500. 자, 그 다음에 제품 조금 더 내려가시면 기말 제품이 있죠. 3,100만 원. 자, 만약에 빨리 해야 된다. 컨트롤 F 눌러주시고 기말 제품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찾아주기 때문에 검색 활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전표 추가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만약에 전표 추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아무리 금액을 입력을 해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꼭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수행과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대체 분계를 해주시고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재무제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들어갈게요.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아니요 해서 새로 땡겨 오도록 할게요. 자, 처분 예정일. 자, 처분 예정일은 2025년 3월 31일. 전기에는 2024년 2월 28일. 단기도 2025년 2월 28일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뜰 거고요. 자, 이 금액을 가지고 적립을 하시거나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는데 수행과제에서 내역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그냥 비워두시고 전표 추가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표 추가 꼭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저희가 결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재무회계 전체 입력을 했기 때문에 평가 문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조회하시오. 자, 그럼 일단은 들어갈게요. 자, 1번에 반영되는 11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이 얼마인가? 자, 1번 클릭을 해주시고 명세서 제출 대상은 103만 5천 원입니다. 103만 5천 원으로 체크해 주시고, 22번 바드럼 현황 조회에서 할인받은 총액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단 부분에 금융 자금관리에서 바드럼 현황 쪽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조회 클릭을 해주시고 조회급은 할인. 자, 거래일로 할게요. 1월부터 3월까지. 거래처는 엔터를 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올 거예요. 자, 할인받은 거 총액 2,200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2,200. 자, 그 다음에 23번은 거래처 원장을 조회를 하시고 2월 말까지 우리은행의 당좌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전표 입력 장부에서 거래처 원장 클릭. 자, 2월 말까지죠. 계정 과목은 당좌예금. 거래처는 우리은행입니다. 자, 잔액을 물었죠. 잔액을 보시면 3,33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날짜도 3월 말일로 바꿔주시고 보통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자, 국민은행의 잔액을 물었죠. 잔액은 3억 4,972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이번에도 거래처 원장이고요. 4월 말 세방 기업의 외상 매출금 잔액을 물었습니다. 날짜도 4월 말일로 바꿔주시고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세방 기업. 자, 외상 매출금 잔액 물었죠? 잔액은 2천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26번 거래처 원장이고 9월 말 보통예금 잔액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그러면 9월 말일로 또 바꿔주시고요. 보통예금으로 계정 과목 바꿔주시고, 자, 거래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고 엔터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국민은행. 국민은행은 금액이 안 맞죠? 그러면 1번이 틀렸다. 1번을 정답으로 잡아주고, 신한은행. 자, 신한은행 잔액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외환은행도 동일하고, 마지막으로 하나은행도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앞전에 거래자료 입력을 할 때, 국민은행,
계좌를 걸지 않거나 거래처를 걸지 않거나 금액을 다른 금액으로 입력을 했다. 그러면 잔액이 틀어지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7번 볼게요. 자, 1월계표 조회하시고 1월에 발생한 여비 교통비는 얼마인가? 자, 1월계표 들어갈게요. 1월. 자, 1월. 자, 그 다음에 판관비 쪽에 여비 교통비. 자, 18만 1,0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28번. 7월부터 9월까지 세금과 공과금 판관비는 얼마인가? 자, 그러면 7월부터 9월까지. 자, 세금과 공과 판관비 쪽에 세금과 공과. 자, 주의하실 점 합계 봐야겠죠? 합계로 정답 잡아주셔야 돼요. 대체와 현금 두 개를 합친 금액이 합계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10월부터 12월까지 제품 매출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자, 12월은 31일까지. 자, 여기에서 이제 제품 매출 찾아볼게요. 자, 매출 쪽에 제품 매출 있죠.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차변 쪽에도 금액이 있고 대변 쪽에도 금액이 있죠. 자, 우리가 전체적인 잔액은 이 계정 과목의 원래 자리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자산 증가는 차변이죠. 자산 잔액은 차변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채 증가는 대변이죠. 부채 잔액은 대변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 증가도 대변이죠. 그러면 대변으로 보시면 되고 수익 증가도 대변이죠. 그러면 대변 쪽을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용이다라고 했을 때 비용 증가는 차변 쪽이기 때문에 차변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품 매출의 합계에서 대변을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해주시고 3월 말 계정별 잔액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그러면 결산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 들어가 주시고 3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급어음. 자, 저도 검색해서 찾아볼게요. 컨트롤 F 눌러주시면 검색 가능합니다. 지급어음은 동일하네요. 2420. 자, 두 번째는 예수금입니다. 자, 예수금 금액은 어떤가요?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으로 체크. 자, 나머지도 동일한지 보고 넘어갈게요. 자, 가수금은 1,50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선수금. 자, 선수금 565만 1,000원. 동일하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입니다. 자, 31번 재무상태표 조회를 해주시고 5월 말 선수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5월로 바꿔주셔야겠죠. 바꿔주시고 선수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선수금은 부채죠. 유동부채 쪽에 있습니다. 자, 잔액은 1,565만 1,000원이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말 성급 비용은 얼마인가? 그러면 12월로 바꿔주시고요. 자, 바꿔주시고 또 성급비용 찾아주셔야겠죠. 성급비용 찾았을 때 100만 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말 제품 잔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제품 바로 있네요. 3,100만 원이다 잡아주시고, 자, 미지급 세금은 얼마인가? 자, 미지급 세금 찾아볼게요. 자, 부채 쪽에 있습니다. 1,180만 원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5번 재무상태표 조회를 해주시고요. 12월 말 이익잉여금 잔액으로 오른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재무상태표에서 맨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죠. 자, 그래서 이 금액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지금 화면상으로는 2번이 지금 3억 2,734만 4,206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 문제다 보니 바뀐 부분이 있어서 2번을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여러분 교재에는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찾아서 잔액으로 오른 것
찾아주시면 되고, 근데 특히 이 부분은 내가 회계 처리를 할 때 하나라도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금액이 쉽게 바뀝니다. 따라서 저희가 또 문제를 풀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입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 틀린 게 있다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시고, 근로소득까지 문제를 다 풀고 나서도 시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부분을 틀렸는지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근로소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